네, 논준모연구소의 김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심사 많이 두려우시죠? 얼마나 긴장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논문 심사를 받았는데 내가 통계 분석을 해서 연구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우와, 이게 잘못됐다네. 이 통계 분석이 잘못됐다네. 내가 디펜스를 못했네. 내가 통계 분석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통계 분석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 뭐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일부분이라도 다시 해. 뭐 이렇게 됐을 때 거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빡 맞은 것처럼 띵 합니다. 그냥 하늘이 그냥 샛노랗게 변하는 거지.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진짜 논문 날라간 건가? 한 학기 더 해야 되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통계 분석을 몰라도 너무 몰라. 다 이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애초에 이 통계 분석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대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뭐 논리 구조가 어떠니, 뭐 글을 잘 쓰니 못 쓰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미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시간 정도 딱 들으면 그냥 알아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 똑같잖아요.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어로 번역을 한다. 그럼 일본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제가 중국어로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 다 알아듣고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논리, 뭐 글쓰기, 나의 주장의 전개,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석 기법, 특히 통계 분석 기법, 이 부분은 아무리 쉽게 강의를 하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도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장에서 지적하세요. 내가 원활하게 대꾸할게, 디펜스 하겠습니다. 정도가 되려면 이거를 몇 년 동안 파고 들어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 자체를 남한테 맡겨버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어보면, 아니 모르는 거는 뭐 모른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대답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무슨 산수도 아니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한 1박 2일 딸딸 외우면 되겠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급하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만 내고 미리 노력을 하면 되잖아. 조금만. 그래서 이 공부가 여러분 사실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공부만 되었다면 이런 지적이 나오게끔 애초에 분석 또는 설계를 하지도 않았어요. 뭐가 잘못되었으며 나중에 어떤 지적이 나오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이미 사고가 쳐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지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적이 한 10개 나오면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내가 디펜스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내용을 지적하는 교수님들도 그 논문의 정확한 의도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에 의해서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적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교수님 제 의도가 이거라니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적을 하면 대답을 하나도 못해.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니, 가만히 있기 뭐 하니까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상황을 보는 심사하시는 분들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거든. 그러다가 너무 화딱지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는 한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네, 다시 하세요. 그냥 다음 학기 하든가 다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라떼는 말이야. 제가 좀 꼰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제가 왕년에 공부하던 그 시절에는 거의 뭐 임진왜란 이후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척박한 그런 땅에서 맨 땅에 삽질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뭐 이런 암암리에 활동하는 뭐 교육을 빙자한 약간 비즈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를 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다양한 이런 책들이 나와 있었겠어요. 책도 별로 없고 책이라고 해봐야 막 두꺼운 거 아카데믹한 거 엄청 어렵게 설명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고 소프트웨어도 다양하지도 못했고 버전도 되게 낮았고 컴퓨터가 없는데 무슨 기껏 해봐야 뭐 주판으로 해야 되는 내가 너무 갔나? 뭐 어쨌든 그때도 컴퓨터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했던 뭐 그런 시기에 저도 통계 분석을 처음 해봤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되신 분들은 요거 기억하시나요? 천리안. 제가 천리안 세대 아닙니까? 천리안. 그때 무슨 유튜브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통계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장소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는 정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문과, 수포자. 수학하고 통계하고는 담을 쌓았던. 예, 저도 그런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제 그 사무친 애환이 있어가지고 그냥 통계를 내가 그냥 이빨로 아짝짝은 씹어 먹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사무치는 이런 감정 때문에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두꺼운 책을 그때는 뭐 쉽게 쓴 책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냥 두꺼운 책밖에 없었어요. 그냥 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내가 한 10번 정도 보면 허다못해 내용은 몰라도 단어 있잖아, 단어, 용어, 통계 용어 같은 거 그거는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책을 미친 듯이 맨 땅에 삽질하듯이 그렇게 읽어 제끼기 시작한 거죠. 뭐 그 전에 저가 이제 뭐 고시 공부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두꺼운 책에는 벌써 적응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책을 그냥 무작정 보기 시작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다가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막 4년이 흐르고 막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그 다음에 서점에 가면 어떤 교수님들이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 막 몇 년 동안 독학해 가지고 우리 전공자들이 아닌 사람들 비전공자들 입장에서 보면 몇 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겨우겨우 요만큼 알게 되던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짧은 시간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정말 자모비만 하더라도 저도 뭐 온갖 프로그램 다 사용을 해봤지만 자모비 같은 프로그램 나와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AI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조금만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입을 하면 논문 심사장에서 통계 다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겁을 안 먹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단적으로 그냥 딱 둘 중에 하나야. 지적을 받았는데 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연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무슨 학술적인 근거가 있냐? 선행 연구와 무슨 차별화가 돼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 논문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지적은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를 정말 잘 구조화시키는 거죠. 근거를 잘 제시하면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니까. 한두 시간이면 끝나버린다니까. 근데 지적받아도 되는, 어떻게 연구 설계라든지 뭐 분석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지적받아도 돼. 싹 다 바꿔라 해도 돼. 왜?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연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얘네들은 솔직히 싹 다 바꿔버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데이터만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통계 분석을 한다. 통계 기법 바꿔버리면 돼. 분석 방법 바꿔버리면 돼. 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둥, 뭐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둥, 이게 아니면 변수도 내가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바꿔버려도 돼. 그만큼 분석은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석을 해본 경험만 있으면 요새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여러분 노트북도 성능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석은 솔직히 금방금방 돼요. 제가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다른 업체에 컨설팅 내지는 이제 자문을 받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뭐 대동소이한 게 어떤 거냐면, 통계 분석을 의뢰했는데 뭐 보름 걸린다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통계 분석을 했는데 결과만 주고 데이터하고 그 분석 과정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파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아웃풋 파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줘.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분석을 SPSS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SPSS 데이터 파일이 있고 SPSS 아웃풋 파일이 있는데, 이 사이에 신텍스 파일이 있어요. 명령문 파일이죠. 명령문 파일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분석하는 사람도 신텍스 파일을 만들지 않고, 분석을 의뢰한 사람도 신텍스 파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었으니까 주지를 않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교수님이 야 이거 다 수정해라 해가지고 다 수정해야 될 판이면, 아니면 어느 부분을 수정해라 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분석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텍스 파일입니다. 명령문 파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장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명령문을 짜자자작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다 수정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명령문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클릭. 여러분 클릭 한 게 기록이 남습니까? 무슨 매크로도 아니고, SPSS에 매크로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릭 마우스가 막 빠박빠박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게 다 자동으로 저장돼 가지고 나중에 실행 버튼 하나 탁 누르면 그 마우스가 눌렀던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뭐 따라가면 뭐해, 수정도 안 되는데. 근데 명령문은 그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정을 할 때 순식간에 돼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작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맡기고 받은 그 파일이 논문에 적용되어서 통과가 되면 뭐 다 룰루랄라 좋다 하고 그냥 뭐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제 수정하려고 오겠죠. 그러면 일단 물어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썼나요? 그러면 SPSS를 썼다.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보죠. 신텍스 파일 받았어요? 거의 10명 중에 10명은 신텍스 파일 안 받아요. 그런 거 주는 거 맞아요. 본인 건데 그걸 왜 안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이거 분석하는데 며칠 걸렸대요? 하면 거의 보름 걸렸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 얼마 줬는데요? 하면 수백 깨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얼굴이 막 벌겋게 상기돼 가지고 막 거의 뭐 눈물이 그냥 터져 나오기 직전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일단 진정시켜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 이 분석이 다 엎어진 거는 사실 교수님들이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이전에 보름 걸렸듯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게 정상이다. 보통 그냥 반나절이면 끝나요. 한 3시간? 뭐 2시간? 빠르면 2시간? 길면 3, 4시간? 거의 반나절에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이제 뭐 해석하고 이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분석하고 어느 정도 이제 표 만들고 편집하고 이러면은 제가 그것도 설명을 다 하면서 동영상으로 녹화까지 다 뜨면서 그러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장에서 어디에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 내가 이 연구를 왜 했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의 근거, 이론적 기반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지적을 안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 준비를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 넘어갔으면 여러분들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설사 통계 분석이 다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인생 끝났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교수님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다 바꿔올게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셔도 돼요. 그 데이터만 변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애초에 좀 분석이나 설계를 잘했거나 아니면 지적이 한 10개 들어올 거 다 넘어질 거를 적어도 한 절반은 내가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공부는 제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예를 들어 드렸듯이 뭐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다른 분들의 좋은 강의, 훌륭한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교재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기왕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활동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 재생 목록에 보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올렸어요. 계속 논준모 대학원 유튜브 멤버십 강좌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AI도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I로 해석도 하고 자모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너무 쉬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의 통계 분석 강의는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AI로 논문까지 쓰고 막 논리도 잡고 인용문 가져와 가지고 정말 빠르게 편집하고 이런 요령들 그리고 뭐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에 써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도 하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통계 기법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분석 방법론들까지 다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Q 방법론, 뭐 AHP, 뭐 API,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독특한 그런 분석 기법은 아직까지는 설명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다층 모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발등에 불 떨어져서 뭘 하겠다 이렇게는 이제부터는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논문을 다음 학기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전전 학기 정도부터서는 한 1년 정도 전부터는
여러분이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주 즐겁게 논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뭐 저희 논준모 연구소의 유튜브 멤버십 논준모 대학원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주고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 미리미리 공부를, 여기 가입 버튼이 있죠. 가입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또 오프라인 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노는 뭐 그런 모임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공부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뭐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또 같은 종목의 연구를 하는 또는 같은 분석 기법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끼리 교류도 하면서 빨리빨리 정보도 교환하고 뭐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연구비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역 과제도 막 같이 받고 뭐 이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논문 응급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얍삽하게 논준모 연구소 멤버십 가입을 해주세요 뭐 이런 광고를 하게 됐는데 뭐 의도는 했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뭐 내친 김에 멤버십 가입 홍보도 좀 하자. 뭐 의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심사 과정에서 분석 내용을 통계 분석 내용을 지적을 받았을 때 너무 그렇게 뭐 세상 망한 듯 낙심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